방심하다가는 큰 코 다치겠습니다. 가을철 식중독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송홍지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김기봉 기자 리포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식중독은 여름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가을에 많다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가을철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선선해서 음식 준비와 보관에 자칫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나 가을에도 낮 기온은 식중독균이 번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음식물 취급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을철에는 소풍이나 나들이, 운동회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단체 급식이나 도시락 등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아침 일찍 만들어 놓은 음식을 가지고 이동할 때 여름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게 되고 더욱 주의를 하겠지만 요즘과 같이 아침에는 서늘할 정도로 날씨가 되면 이동할 때나 나들이 장소에서 음식 보관 온도에 대한 주의를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들이나 소풍 때 따뜻한 차 안이나 야외의 햇빛 아래 보관되었던 도시락과 음식에는 식중독균이 번식하기가 쉽고 이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기 쉽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가을철 식중독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증상은 어떻습니까? 가을철 식중독은 음식 조리 과정에서 제대로 사멸되지 않은 세균이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이 보관되는 과정에서 따뜻한 낮 기온 동안에 적절한 온도와 습도 속에서 증식하게 되고 독소를 생산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지 한 2시간에서 4시간과 같이 비교적 빠른 잠복기 후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만약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 식중독의 치료 원칙은 구토나 설사로 인하여 손실된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액과 전해질 공급 등 대중요법이 주요 치료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두 끼 정도 금식을 하고 그동안은 이온 음료나 당분이 포함된 음료 등으로 수분과 당분 그리고 칼로리 그런 이온 이런 것들을 보충하면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그 소아나 노인들의 경우에는 구토나 설사의 정도가 심하면 탈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설사약을 함부로 먹는 것은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식중독 때의 구토나 설사는 사실 우리 몸 안에 해로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려는 우리 몸의 일종의 방어 기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강제로 멈추게 되면 오히려 균이나 독소의 배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식중독의 원인균에 따라서 혈변이나 점액성변 또는 발열 같은 것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항생제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런 약물 복용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가을철에도 음식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음식관리법 한 번만 더 자세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식중독균은 일반적으로 열에 약하고 비교적 열에 강한 세균인 황색 포도상구균도 80도씨에서 약 30분 정도 가열하면 사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만들 때는 80도 이상에서 충분한 시간 조리하고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김밥을 만들 때는 밥과 재료를 충분히 식힌 뒤에 만들어야 쉽게 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조리한 지 4시간 안에 먹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규모 단체 급식이 많은 시즌이잖아요. 우리가 결혼식도 있고 그런 대규모 단체 급식 때 짧은 시간에 조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미리 약간 익혀서 상온에 뒀다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어야 할 때 다시 조리해서 먹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리 약간 익혀놓은 상태에서는 균이 사멸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번식하는 환경이 되고 눈으로 보기에는 음식이 거의 익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시 익힐 때는 충분한 시간 조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 세균 중에서 황색 포도상균은 균 자체는 80도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사멸되지만 그 균에 의해서 생산된 그 장 독소는 100도씨에서 30분 가열에도 파괴되지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을철 대규모 단체 급식 때는 이러한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 그렇군요. 단체 급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가을이 되면 뭐 어르신들은 단풍놀이도 가고요. 학생들도 소풍 같은 야외 활동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조리한 음식을 상온에서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그 야외 활동이나 소풍 등 때에 음식이나 도시락을 그 필요한 양만큼만 준비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식수는 충분히 끓이고 밥과 반찬은 따로 담아서 충분히 식힌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보관하고요. 그리고 차량으로 그 이동을 할 때 그 자동차 내부나 트렁크에다 보관하지 말고 가을철이라도 우리가 여름철에 사용을 했던 아이스박스를 이용해서 그 이동을 하도록 하고 여행지에 도착해서도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손과 채소나 과일 등 식재료는 세척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씻도록 하고요. 섭취 전에는 손은 씻거나 위생 물티슈로 깨끗이 닦도록 하고 남은 음식과 음료수를 차 안에 그대로 두면 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고 이렇게 남겨두고 4시간이 지난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약수터와 같은 그런 산에 있는 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그 공인기관의 먹는 물 수질 검사 성적서와 음용 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송홍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